자, 이제 우리는 비디오가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딱 들어도 좀 심오해 보이죠? 비디오도 사실은 데이터니까 다시 얘기하면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비디오를 전송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IPTV를 생방송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비디오를 감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서 전송해야 되는 분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상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OSI 7레이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빌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 빌딩에 있는 7층에 사는 사장님이 B 빌딩에 사는 7층에 있는 사장님한테 택배를 보내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OSI 7레이어가 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상에서의 데이터 전달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CP/IP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층 빌딩이라고 해야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것을 얘기할 필요 없이 오리지널 개념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OSI 7레이어를 설명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A 빌딩에 7층에 사는 사장님이 택배를 하나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6층에 있는 비서한테 물건을 주면 되겠죠. 비서한테 주면서 B 빌딩에 사는 사장님한테 보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이거를 뭐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차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보내야 돼 이런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B 빌딩에 보내 한마디면 되겠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가장 높은 레벨의 존재를 OSI 7레이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층이라고 부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은 6층에 사는 애들이 있죠. 이 6층에 사는 비서가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이 6층의 비서는 사장님한테 물건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통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좀 쪼개가지고 보낸 다음에 저쪽에서 다시 합치라고 그럴까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다시 5층에 있는 애한테 물건을 내려보내요. 5층은 택배를 포장하는 포장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션층이 되고요. 여기서 포장을 하고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우편번호, 전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4층으로 던져주게 돼요. 4층에 있는 택배 부서는 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이걸 퀵으로 보내야 되나 택배로 보내야 되나 우체국으로 보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층의 이름이 트랜스미션층이 되는 거고요. 이 4층에 그 유명한 TCP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택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내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3층으로 물건을 내려보내요. 3층에서는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B 빌딩에 갈까? 이쪽 길로 돌아서 갈까? 유턴을 해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게 3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층의 이름은 네트워크층이 돼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IP라는 게 있죠. 이 IP라는 게 바로 3층에서 일하는 애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경로를 정했다면 몇 번 차를 통해서 물건을 보낼까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차를 배차하는 과정을 2층에서 하게 되는데 2층의 이름은 링크층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차가 있겠죠. 실제 물리적으로 운전해서 배달할 수 있는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자동차가 물리계층이 돼요. 이렇게 배달해서 B 빌딩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전달이 되겠죠. 6층에 있는 비서는 택배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7층에 사는 사장님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정확하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데이터가 전달된다고 하니까 무슨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대단한 기술이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네트워크 기술 그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을 흉내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편 배달 시스템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은 오늘날 택배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과 무척 닮아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각 층의 이름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름들이 다 영어인 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요. 겁먹을 필요 없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짧은 길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굉장히 긴 비디오 데이터, 즉 영상 신호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비디오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전달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를 보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자를 1번부터 10번까지 보냈을 때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집 현관에 배달이 될 때 반드시 1번 상자부터 차례대로 배달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도 데이터들이 뒤죽박죽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착되는 데이터가 중간에 순서가 바뀌어서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브 비디오가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도착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을 좀 많이 쓰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짐을 별도의 트럭에다가 싣고 걔만 배달을 받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바뀔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순서 바뀌지 않게 내 물건만 따로 배달해 주세요 라고 택배차 하나를 통째로 빌려버리는 것, 이것을 네트워크에서는 전용 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순서가 바뀔 일은 없겠죠. 대신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하나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두냐면 우리 집 현관문 앞에다가 사람 하나 세워놓고 택배 물건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 갖다 주기 전에 1번부터 10번까지 상자를 다시 정렬해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도착되는 데이터를 보관해 놨다가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서 나한테 갖다 주는 이 사람을 바로 버퍼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버퍼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제 우리는 전용 회선과 버퍼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비디오 프로토콜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용 회선처럼 동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미디어 버퍼를 쓰는 것처럼 동작하게 할까? 바로 이걸 고민하면서 프로토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비디오 프로토콜들은 이걸 다 무시하는 애들도 있어요. 버퍼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받아. 못 받으면 네 책임이지 뭐. 이런 무책임한 프로토콜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왜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많이 공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프로토콜의 종류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